정청래의 오늘 행동에 대해서는 나름 정청래랑 같이 밥 먹은 게 10끼 정도는 넘는 유재일이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속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자, 제가 오늘 보면서 기절을 하는 게 뭐였냐면, 정청래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에게 충성 맹세를 요구한다. 김민성, 홍익표, 이재명 수호를 동조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 정청래의 상황 정치, 이렇게도 얘기를 또 한번 붙여볼까 합니다. 정청래의 상황 정치. 정청래 의원이 되게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뭐냐면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뽑힌다고 해도 원내 의원들이 3분의 1이 소집을 해서 이렇게 원내대표에서 주저앉힐 수가 있더라고요. 민주당 그 당원 당규상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정청래가 지금 완전 친명계 좌장이 없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친명계 동맹 세력한테 원내대표를 주는 와중에 충성 맹세를 자꾸 강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청래의 상황 정치가 대한민국 대중정치 타락을 상징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중정치의 타락을 상징하는 게 정청래의 상황 정치, 오늘의 상황 정치가 딱 지금 대한민국 포퓰리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충성 강요, 인민재판. 저는요, 이 모든 그 정청래 오바는 정청래 의원 한 많은 사람입니다. 한 많은 사람이에요. 졸라 무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라고 하는 거에 핵심적인 딱 단어를 세 글자짜리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탄도리. 여러분, 탄도리는 우파가 정봉주나 정청래를 탄도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파가 한 말이가 아니었어요. 여기 운동권 성골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아유, 탄핵 안 됐으면은, 노무현 탄핵 안 됐으면 국회의원 근처도 못 왔었을 인간들이 어쩌다가 운 좋아서 국회의원 된 것들, 그러면서 탄도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탄도리라는 이름은 운동권 성골들이 붙인 이름이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청래를 탄도리의 눈빛으로 보면 참 그렇게 제일 멸시를 했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딱 눈빛에서 여러분, 저거 우파에 이준석이 있다면 좌파에 누가 있다, 이렇게 불리는 이준석의 오리지널 버전이다, 이렇게까지도 누가 얘기를 하던데, 유시민 있죠. 유시민이 정청래를 정말 이렇게 알로 보고 이랬었던 인간이 정청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시민이었다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냐면, 정청래 의원이 학원에서 번 돈 가지고 어기넘는 임대료를 내고 사무실을 만들어 놨더니 그 사무실에 주인 행세를 한 게 누구였다? 유시민이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렇게 사무실 만들어 놓고 사무실 좀 같이 쓰시죠 했더니 와가지고 우르르 모아가지고 지 사무실 주인처럼 유시민이 쓰면서 아무런 그게 없더라. 주인 밀어내고서도 내가 뭐 정청래 물주 아냐? 뭐 이런 식의 지급 있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부들부들하게 하는 내가 봐도, 얘기를 들어도 이거는 유시민의 만행이야.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유시민은 한 거야. 사람을 너무 무시했어. 너 운동권 서열에서 어디도 아니잖아. 이러는 거죠. 그게 이제 정청래한테 한이 맺힌다고. 한이 맺혀요. 내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내가 그때 유시민 좋아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내가 들으면서도 짜증이 나더라니까. 뭐 이런 인간, 이렇게 뻔뻔하고 뭐 이런 인간. 그때 정청래가 그렇게 짜증을 낼 때, 야 청래야, 네가 참어. 저 인간 저거 싸가지, 원래 싸가지 없는 거로 유명한 게 네가 참어. 우리가 다 한다. 그렇게 정청래를 토닥토닥 거려줬던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그게 문성근이야. 그게 문성근이라니까요. 문성근이 청래야 네가 참아라. 네가 참어. 이러고 우리가 안다. 자, 그러니까 수준 이하다. 정청래는 수준 이하다. 이런 평 들고 비주류에서 주류까지의
정청래의 눈물 어린 투쟁이 결국 여기에 이른 거다. 그리고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얼마나 웃겼냐면 운동권끼리 모여서 밥을 처먹는데, 운동권끼리 모여서 밥을 처먹는데 서열로에서 쭉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운동권 의장, 뭐 학교 순위 이런 거래 가지고 정청래 의원은 저기 말석에 딱 앉히더라는 거야. 그 끄트머리에다가. 그래서 씨발 족 같아서 이 모임은 다시 안 온다 이랬었었대. 이 모든 거 내가 다 미안합니다. 나도 나쁜 새끼인가 봐. 이렇게 나 믿고 얘기해 준 거고 자기 속을 내비친 얘기를 이렇게 밥 먹으면서 한 얘기인데 이걸 그냥 방송 소재로 삼네. 정청래 의원이 앵간히 이상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했는데 그 모든 들었었던 얘기들이 오늘 행동으로 다 이해가 돼. 이 오늘 행동은 다 결국 그때 쌓여 있었던 게 다 폭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권 서열의식, 그 서열의식이 대한민국 정치에 웃기지도 않는 풍경의 원흉이 된 거지. 자, 이렇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건데. 자, 언제나 말석이었고 인정받지 못했던 정청래는 유시민이라는 왕재수와 트러블을 내고 그 정청래 의원이 건대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 인간들이 하면서 얘기하는 거면 참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정청래 학교 다닐 때 뭐 별거 없었어, 뭐 그냥 사수대나 했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취급하는 인간도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되게 짠했다. 나름 정청래 열심인데 그 20살 때 그 서열의식과 어느 학교 나왔냐, 그 학교 내에서 총학생 회장이었냐, 뭐냐, 뭐 무슨 부장이었냐, 사수대였냐, 뭐 요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이 50 처먹어서도 정청래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라고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들이나 그거에 불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정청래나 보면서 남자 새끼들은 나이 처먹어도 다 그냥 그놈의 서열의식 뭐 이것 때문에 답이 안 나오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참정연이라고 그 참정연에서 유시민이 오더 내리고 이러는 거에 정청래가 싫어요. 그러고 그 국회의사당에서 담배 가지고 불 좀 붙여달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거 내가 네 꼬봉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던 그런 트러블을 겪으면서 또 유시민이 또 노무현하고는 또 완전히 측근이었잖아. 그러면서 유시민하고 삐딱선을 타면서 정청래는 비주류가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뭐 유시민이 일산에서 선거 치를 때도 문성근하고 정청래가 발로 뛰면서 그 승합차 타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다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도 유시민이 정청래한테 고맙다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유시민은 개싸가지야. 그건 정청래 말이 맞아. 유시민 저거는 저 싸가지 저거 아주 학을 띠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럼 그럴 때마다 등장해서 문성은이 토닥거리는 거 보면 내가 또 유시민 쪽하고도 크로스 체크를 해봤잖아. 내가 양쪽 다 했는데 거기서는 정청래가 훨씬 더 억울한 게 많고 좀 그래. 아니 사람을 도와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나? 나쁜 사람 같은 이라고 유시민. 내가 이런 거를 방송에서 떠들지 몰랐을 거다 니들도. 아무튼 근데 문제는 유시민 싸가지에도 정청래는 참고 또 참고 울긴 왜 울어 그러면서 문성근한테 역시 이렇게 활동하고 뭐 하는 데는 정청래 많은 사람 없자고 문성근의 신뢰와 뭐 여러 사람들의 인정, 발로 뛰는 정청래 뭐 이런 거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결국은 이 트러블이 이런 식의 비주류 열린우리당에서도 유시민, 성골 요런 쪽하고 그 친노 내부에서도 요런 거로 나오다가 유시민 빙정의 상에서 여러 명이 뭉치게 되는데, 그 뭉치게 되는 구심점이 정동영이었네. 정동영이 됐어요. 그래서 유시민한테 일을 가는 사람 셋이 뭉쳐요. 유시민이라면 아주 벌벌 떠는 사람 3명이 뭉치, 친노 중에서 친노 활동가 3명이 뭉치는데, 그게 정청래, 미키루크 그리고 이재명 요 셋이요. 요 셋이 우리가 말이야 운동권 족보도 없지만 그래도 친노로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다고 노사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뛰었는데, 우리가 운동권 족보 없고 학교가 우리가 건대 중대 뭐 운동권 그게 족보가 없다고 이 새끼들이 미키루크가 고졸이었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거 있잖아. 그래서 그 서울대 운동권 패권 의식의 서름을
있는 대로 느꼈던 정청래, 미키루크, 이재명, 일명 성남 삼형제의 탄생. 이렇게 해서 정동영 캠프에 딱 봐도 약간 장돌배기 느낌이 나는 이 세 명이 딱 뭉쳐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시민 싫어서 뭉친 거야. 유시민한테 마상 입은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정청래, 미키루크, 이재명이 셋이 뭉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유시민 뒷담화 까다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미키루크라는 분은 뭐 동성 뭐 성추행 어쩌고저쩌고 감옥 뭐 그런 얘기 뭐 있었던 그분이고요. 자, 진짜 요게 요런 얘기였고요. 그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더 웃긴 건 정봉주 의원이에요.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탄돌이 소리는 들었어도 운동권 족보의 그 정통 족보의 끝이라도 이름을 걸 수 있었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손학규 캠프 같이. 손학규 캠프가 여러분 얼마나 웃겼냐면 내가 아까 GTK 얘기한다고 했죠. 손학규가 여기서 한나라당의 경선에서 박근혜 이명박이 1등이었지. 그때 이명박 박근혜 밀려서 3등을 하게 돼 있는 꼬라지가 되는 상태에서 경선 참여하면은 대통령 못 나가거든. 그때 김근태가 불러서 그래서 야 민주당 후보를 거의 김근태가 보증을 하고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왔지. 그게 이제 손학규였는데 그게 이제 손학규가 웃긴 거예요. 손학규하고 김근태는 어떤 사이냐? 경기고 서울대 친구거든. 그래서 경기고 서울대 운동권 트로이카라는 게 있었어요. 트로이카. 이런 말을 쓰는 거 지금 너무 올드하긴 한데 김근태, 손학규, 조영래 변호사 이 세 사람을 경기고 서울대 트로이카 또 서울대면 다 같은 서울대인 줄 알아. 그러면서 경기고 이런 거 따지던 그 시대 아니야. 그러면서 운동권 성골 손학규가 한나라당에 있었지만 그래도 운동권 성골이다 그러면서 GT계가 그때 미네 그러면서 우원식이고 뭐 그때 그 정봉주고 나름 운동권에서 족보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손학규한테 다 모였었거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서서 저 적고라지는 또 못하겠다 그러면서 친노에서 친노 또 그때 그 노무현의 직계라고 했었던 이해찬, 유시민 뭐 요런 까라들이 하나의 또 후보군이 되고 그래서 이해찬, 손학규 그 다음에 정동영 3파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정동영이 나머지를 다 누르고 1등을 하죠. 뭐 그런 식의 이게 히스토리예요. 그게 민주당의 꼬라지다. 그게 민주당의 꼬라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시기의 운동권에서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일명 통역당 그 다음에 서울대 족보 70년대 후반 족보 그리고 손학규, 김근태 70년대 초반 운동권 서울대 족보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동영인데 문제는 그때도 여러분 서울대 족보가 이겼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저도 외대를 나왔지만 민주당에 있는요 여러분 하층민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쪽수 많은 중산층 1%에서 1% 이상이 국민의힘이고 1%에서 10%, 딱 학교로 따지면 중경외시, 요게 민주당이라니까? 그때 정동영이 나머지 다 제끼고, 그때 모든 사람을 하면서 정동영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운동권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정청래, 이재명, 그 미키루크의 이 민주당, 열린우리당 내에서의 마이너 정서에 호소를 해가지고 전라도 플러스 마이너 정서에 호소를 해서 정동영이 후보가 된다니까요. 그 후보가 되자마자 유시민이 그랬잖아요. 정동영한테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다 뭐다 TV 토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연맥이는 소리 다 하고 친노들이 전부 다 정동영 보이콧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친노들 갑자기 정동영을 찍느니 나는 거기를 그 문국현을 찍을랜다 뭐 이렇게 되면서 시험 그 본선 해보지도 별 의미도 없는 대통령 선거였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냥 당선되는 그런 꼬라지가 나왔었던 게 그 지금 이런 거에서 벌어졌던 꼬라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민주당 바깥에서는 뭐였었냐면 2007년에 이제 1심의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그 민주노동당 내에서 뭐 난리가 나면서 그때 이제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갈라지면서 통진당 원류가 되는 이런 게 나오지만 그때 2007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민주노동당의 헤게모니를 그리고 주사파의 헤게모니를 이석기가 가져가게 되는 게 2007년부터 그 무렵에서 이미
이석기 쪽으로 기울었었던 힘이 완전히 굳혀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명 좀 서울대 주사파들이 주사파 내부에서도 쫓겨나는 사태가 2007년부터 2010년,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요때까지는 이 운동권 내부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속된 말로 중경외시의 대약진이 벌어진다니까. 권홍동이라고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청래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온 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에서 운동권 내부에서 권력이나 서열의식 같은 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게 인간한테 어떤 인정 욕구를 얻게 하고 어떤 투쟁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청래하고 이재명은 그런 마이너리티 정서로 똘똘 뭉쳐서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이석기가 주사파를 장악했었던 방식이나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여기를 장악하는 방식이 마이너리티 스피릿이라니까요. 우리는 소수파인데 우리 정도의 소수파가 쪽수는 제일 많어. 이게 있잖아요. 이게 권력 추구의 포퓰리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금기 같은 얘기인데 이게 금기일 게 뭐 있어. 내가 저 인간들이랑 뭔 상관이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뉴라이트 중에서 그 황장엽 씨의 제자다 뭐다 하면서 그 김영환 씨, 강철서 씨나 이쪽으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미 그분들이 사상을 이렇기 때문에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건데 사상을 전향한 게 아니라 장돌뱅이들한테 밀린 서울대 주사파들이 우파에 의탁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사상적으로 전향 안 했다니까요. 그냥 주사파 야당이라니까.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습속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되기엔 그러 처먹었어.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이고 나발이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논계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거 외대 나왔잖아요. 외대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마이너리티나 이런 거에서 정치권에서 접근하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에서 어떤 시대를 이끌어야겠다, 어떤 비전이나 시대나 비전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입시하던 그 시절에 있었던 자존감의 연장선상에서 서열의식, 그 서열의식이 그대로 와서 나이 처먹고 정치권에 하고 있는 애들이 운동권이라는 애들의 실체지, 걔네들이 아무 비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전 논개다. 386 한총련 4세대까지 해서 이 새끼들 정치하는 건 내가 다 방해하고 다닐 거다. 우리 세대하고 그 앞세대들은요, 기본적으로 요런 거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정치를 하기 위해선 비전과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서열의식에 쩔어 있는 애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정청래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충성서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 정청래가 자극하고 있는 대중들의 심리, 그리고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동원하고 있는 마이너리티 스프릿과 포퓰리즘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여러 가지 본질도 있겠지만 정청래의 삶 속에서 찾아야 되고, 그 정청래의 발작 버튼을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대한민국의 1%에서 10%의 이 중산층들,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내 새끼 미국 보내야지 앤드 내 새끼 나도 대한민국의 상류층이 되고 싶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으로 편입하고 싶은 대한민국 중산층 1%에서 10%까지, 미안하지만 한양대, 중경외시, 성대, 한양대, 지금 그 대장동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도 보면 주사파들 뭐 임종석도 그렇고 요 사람들의 학교 나온 거에서 이름 없는 학교는 아닌데 한양대, 성균관대, 외대, 뭐 여기서 이런 인간들이 문제 뭐, 그리고 이제 건국대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제도권에서 말을 못하고 정치 분석을 이런 거를 하면은 이 새끼야 너도 외대 나왔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래 나 외대 나왔고 내가 그래서 정청래랑 밥 먹고 이재명하고 통화 많이 하고
그리고 유시민 걔하고도 말 많이 하고 지금 이 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사파 서울대 주사파들하고도 그렇고 다 얘기 다 많이 했는데 내가 이게 내 주변에서 다 겪어보고 얘기하고 내가 하는 얘기야 나는 모두가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를 감안하고 난 농개짓 하고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의 고관여층이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중산층의 열등감과 포퓰리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배웠다는 새끼들이 대학 나왔다는 새끼들이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든다. 인정 못 받았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이상하고 광적인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이런 게 여러분 히틀러하고 이 인간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인간성인 거예요. 비주류가 권력을 잡는다라는 건 이래서 무서운 거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이 주류 인간들이 얼빵한 것도 정말 문제고.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